자, 이번에는 전산세무 1급 85회 법인세 실무 한번 해볼게요. 대전기업은 전자부품을 생산하고 제조 도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며 당해 사업연도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이다. 법인 세무조정 매뉴얼을 이용해서 재무회계 기장자료와 제시된 보충자료에 의해서 당해 사업연도 세무조정하시오. 첫 번째,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와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를 작성하래요. 요거는 이제 필기해도 되고 필기 안 해도 되는 건데, 여러분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는 기업회계상 수익금액과 법인세법상 수익금액의 차이를 조정하는 거고,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는 법인세법상 수익금액과 부가세법상 가세표준 및 연세 수익금액의 차이를 조정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몇 가지만 법인세법상 수익금액과 부가세법상 가세표준 및 연세 수익금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몇 가지 적어보면, 대표적인 게 간주공급, 간주임대료, 고정자산 매각, 선발행 세금계산서 등인데, 얘네들은 부가세법상 가세표준에는 들어가지만 법인세법상 수익금액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부가세법상 가세표준에 포함되지만 법인세법상 수익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한다. 일단 이렇게 개념을 넣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필기가 필요하신 분들 한번 하시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필기하시고 우리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가볼게요. 법인 조정 안에 수익금액 조정에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들어가셔서, 먼저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들어가시면 결산서상 수익금액, 즉 기업회계상 수익금액 불러와야 돼요. 그지? 그래서 이제 매출조에 상품 매출조에 제품 매출. 일단 매출은 먼저 불러온 다음에 문제를 보니까 매출액, 제품 매출액이 13억 8,700만 원. 그 다음 상품 매출액이 8억 3천만 원. 여기에 직수출액은 여러분들 그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에다가 입력하는 거고요. 영업외 수익 중에 부산물 매각대금 있네. 그지? 그지? 그러면 세 번째 항목에서 영업외 수익 매출조에 자비익 중 300만 원이 부산물 매각에 됐을까요? 됐고, 그 다음에 부가세법상 가세표준 내역이 나와 있고, 부가세 신고 내역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했고, 당사는 매출거래처에 제품 800만 원을 증여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하였으며 이에 대한 부가세 신고는 적정하게 이루어졌다. 매출거래처에 제품을 증여한 거 이거 간주공급이죠. 그지? 그러니까 이거 매출이 아닙니다. 매출 누락분이 아니기 때문에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는 반영할 필요가 없는 거야. 저장하시고, 뭐 작업진행률에 의한 수익금액, 중소기업 등 수익금액 인식기준 적용특례에 의한 수익금액, 기타 수익금액 조정은 없는 거고요. 저장하신 다음에 수익금액 조정에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 들어가시면
수익금액 조정명세서에 있는 거 불러오는데 여기 업종별 수익금액 명세서는 기준경비율 코드로 정리해줘야 돼. 기준경비율 코드로. 13억 8,700만 원은 여러분들 그 제품 매출에 대한 거고 기준경비율 코드 292203 그지? 그 다음에 515050은 무슨 매출? 상품 매출. 그러니까 8억 3천만 원은 상품 매출에 대한 겁니다. 515050 515050 엔터. 그 다음에 잡이익은 기준경비율 코드가 292203이잖아. 그지? 그럼 위에 292203에다가 이거 추가 포함해줘야 돼. 그럼 13억 8,700만 원에다가 300만 원 더하면 13억 9천만 원이 되고요. 밑에 영업의 수익은 0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기준경비율 코드로 묶어줘야 되니까. 업종별 수익금액 명세서는 기준경비율 코드로 묶어주셔야 돼. 됐나요? 근데 13억 9천만 원 속에 직수출, 수출로 인한 매출이 얼마가 포함되어 있대요? 1억 2천 7백만 원 포함되어 있으니까 13억 9천만 원에서 1억 2천 7백만 원이 7번으로 가야 돼. 그럼 13억 9천만 원에서 1억 2천 7백만 원을 빼주면 12억 6,300만 원을 국내 생산품 매출에다가 적어주시고 그러면 수입 상품이 1억 2,700 나오죠. 이 금액을 수출로 보내려면 수입 상품을 0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수출로 1억 2,700만 원 가요? 여기까지 됐나요? 여기까지 됐고 가세표준과 수익금액 차액 검토가 보시면 부가세 가세표준과 면세 수익금액 해서 22억 8천만 원 불러왔고 법인세법상 수익금액은 얼마고 22억 2천만 원이고 그래서 얼마의 차이가 6천만 원의 차이가 있는데 여기 수익금액과의 차익 내역에서 부가세 가표에 포함되어 있으면 양수로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음수로 나와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게 법인세법상 수익금액에서 부가세법상 가대표준 및 면세 수익금액 할 때 더한다는 얘기야. 결국 더한다. 법인세법에서 부가세 갈 때는 더하고 부가세에서 법인세 갈 때는 빼주고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 지금 보면 법인세법상 수익금액이 부가세법보다 6천만 원 작잖아. 그지? 그러니까 가려면 더해줘야 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 6천만 원의 원인을 보니까 2번 절에 보니까 제품 매출은 13억 9천만 원. 여러분들 업종별 수익금액에서 보시면 제품 매출 13억 9천만 원의 차이 없잖아. 그지? 13억 9천만 원, 여기 13억 9천만 원. 그지? 상품 매출 8억 3천. 상품 매출 8억 3천도 차이가 없어요. 차이 나는 이유는 이제 기계장치 매각하고 무슨 상 증여? 사업상 증여 때문에. 얘네들은 부가세법상 가세표준에는 들어가지만 법인세법상 수익금액은 아닌 거지. 매출은 아니니까. 이해할까요? 가세표준과 수익금액 차익 검토 가져서 기계장치 매각은 자산 매각. 기계장치 매각은 자산 매각에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매각액이 있어요. 거기다 얼마 넣어줘요? 5천만 원 넣어주고 부가세 가표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양수로 넣어주고 사업상 증여 접대제공 그지? 거기다가 1,000만 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차액이 없어지죠. 여기까지 하고 저장하시면 되고요. 저장하시면 되고 요 밑에 나온 거 있죠. 당사는 매출거래처 제품 800만 원, 시가 1,000만 원을 증여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하겠다. 이거 사업상 증여에 대한 지금 회계 처리 그냥 보여주는 거야, 그냥. 부가세 예수금이 100만 원 나오려면 시가 1,000만 원을 그제 무슨 표준에 가세? 표준에 반영했다는 얘기지. 됐고. 두 번째.
두 번째. 당사는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다. 다음 자료를 참고해서 감가상각비 조정 메뉴에서 고정자산 등록을 하고 미상각부는 감가상각 조정명세서를 작성하고 세무 조정하시오. 우리 그 감가상각 조정명세서는 고정자산 등록만 하면 돼. 나머지는 불러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가 조금은 어렵게 나왔어. 지금 문제가 앞에서 풀어봤던 것보다는. 일단 고정자산 등록에 가봐요. 네, 고정자산 등록에 가셔서 여기다가 입력을 하는 건데 우리 문제를 보니까 첫 번째가 1번 자료가 2020년 말 고정자산 대장이죠. 전년도 거. 전년도의 건물. 전년도의 건물의 취득가액이 얼마? 6억 원. 전년도 여러분들 여기 봐봐. 단기말이 나왔어, 전기말이 나왔어. 우리 보통 시험에 전기말 나오잖아. 이번에는 그러니까 요거 잘 해석을 잘 해야 돼. 단기말이 나왔으니까 2020년도 말에 감가상각 1,000만 원 한 거야. 만약에 뭐 그 전에 취득한 거면 그 전까지 포함해서 이만큼 상각한 거라는 얘기지. 누계액이니까. 전년도 취득가액은 6억 원, 내용년 30년, 감가상각 방법 정의법. 그리고 나서 이제 뭐가 나왔어요? 2021년 말 고정자산 대장이죠. 건물. 취득가액이 얼마로 바뀌었어? 6억 원에서 6.1억 원이 같은 거거든, 지금. 그러니까 1,500만 원이 무슨 원가에 취득? 원가에 포함이 된 거예요. 1,500만 원. 근데 이 1,500만 원 보면 3번 자료에 가보시면 단기에 본사 사옥에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1,500만 원 지출하였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지금 요 내용은 이거 지금 비용 처리했다는 거야? 자산 처리했다는 거야? 자산 처리했다는 얘기죠. 무슨 가액이 들어갔으니까. 비용 처리했으면 여기 안 들어갔겠지. 그치? 그래서 이번 연도 자본적 지출을 자산 처리한 경우는 단기 취득에 반영해줘요. 단기 취득에. 자본적 지출을 비용 처리했다면 단기 즉상각 의제에 들어가는데 자본적 지출을 비용 처리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단기 즉상각 의제가 아니고 어디에 반영한다? 단기 취득에 반영한다. 이렇게 하나 이것도 3번에다가 추가적인 내용을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봐봐. 이번에는 여러분들 그 단기말 감가상각 누계액이 나왔지. 보통은 전기말 감가상각 누계액이 나오고 이번 연도에 회사가 계상한 상각비가 얼마다 이렇게 나오거든. 그럼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가 증가한 거지? 4천만 원이 증가를 한 거야. 그지? 4천만 원이 증가했는데 감가상각 누계액이 증가를 한 거죠. 근데 전부 다 감가상각비라고 처리하지는 않았나 봐. 왜냐면 3번의 두 번째 자료 봐봐. 단기의 건물에 대한 전기분 시인부족액. 전년도에 감가상각 적기자본 금액 시인부족액에 대해서 무슨 손실? 전기오류 수정 손실을 처리했으니까 요 금액까지 반영해서 4천인 거예요. 지금. 요 금액까지 반영해서 4천이 증가한 거예요. 이해 갔을까요? 그러니까 회사가 감가상각비 잡은 건 얼마라는 얘기야. 그러면 3천만 원이고 나머지 1,000만 원은 뭐라고? 전기오류 수정손실 잡은 겁니다. 감가상각은 결산조정으로 전년도 감가상각비 누락액을 단기에 계산했을 때 단기 송금으로 인정하고요. 비용 처리를 해야 되는데 회사가 무슨 처리했기 때문에 이익잉여금 처리했기 때문에 그지? 비용으로 반영이 안 돼 있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산이? 송금산이 기타가 나오는 거야. 여기 만약에 영업의 비용 처리했다면 무슨 비용 처리했다면? 영업의 비용 처리했다면 세무조정은 발생하지 않아. 근데 이제 뭐를 해줘야 되지? 여기는 안 썼는데 송금 산입해주고 요 금액도 무슨 계상액에? 회사 계상액에 포함을 해줘야 돼요. 감가상각은 결산조정이니까 전기 이전의 감가상각비 누락액을 이번 연도에 전기오류 수정손실로 잡으면 이번 연도에 감가상각비로 본다는 얘기지. 근데 비용 처리했으면 세무조정은 없이 회사 계상액에 포함해주고
이익인여금 처리했으면 비용 처리해야 될 거 이익인여금 처리했으니까 무슨 산입? 송근산입이라는 기타, 그 송근산이 기타로 세무조정 해주고, 그지? 무슨 계산 얘기? 회사 계산에 포함을 해줘야 돼. 네, 요것도 정리를 해주시고요. 기계장치는 이번 연도에 취득한 거고, 이게 전년도 감가상각 누계가 아닙니다. 이번 연도에 취득했기 때문에 이번 연도에 감가상각비야. 단기말이잖아, 단기말. 그치? 내용연수 3년 정렬법이고, 기계장치는 기준 내용연수가 50% 이상 경과한 중고자산 취득이다. 우리 그 기준 내용연수의 50% 이상 경과한 중고자산 취득하게 되면 기준 내용연수의 50%하고 아니 그죠? 기준 내용연수의 50%부터 기준 내용연수 중 신고한 연수를 예, 수정 내용연수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년을 하던 뭐 상관은 없고요. 감가상각 방법 및 내용연수는 상기 자료에 제시된 내용으로 관할세무서에 신고했고 감가상각 방법 및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상 기준을 적용하고요. 요거는 그냥 제가 여기다 참고로 써놓은 건가 보다 그냥. 기준 내용연수의 50% 이상 경과한 중고자산 취득하게 되면 기준 내용연수의 50%부터 기준 내용연수 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를 우리가 수정 내용연수를 한다는 거. 그럼 우리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예, 고정사 등록에 들어가서 첫 번째 건물 코드 번호 202번이고요. 예, 자산 코드 번호는 101번. 101번. 자산명은 본사 사업. 취득 연호일은 2020년 1월 1일이고 건물은 신고도 정액법, 무신고도 정액법. 건물의 기초가액은 6억. 전기만 상각누계액은 어떻게 돼요? 없진 않는 거지. 2021년도 자료가 나와 있잖아. 그럼 2020년도 말에 단기 말이 2021년도 말에서는 뭐가 되는 거야? 전기 말이 되는 거지. 2020년도에 기말 감가상각 누계액은 2021년도에 전기말 감가상각 누계액이 되는 겁니다. 그지? 전기말이 1,000만 원이고 이번 연도에 취득한 금액이 얼마? 저기 뭐야 자본적 취득이 얼마? 1,500만 원. 그러니까 5번은 자본적 지출을 자산 처리한 거 여기다 넣는 거야. 자본적 지출을 자산 처리했으면 4번에 넣는 거고 자본적 지출을 비용 처리했으면 7번에 넣는 거고 단기직상과 의제 7번은 단기직상과 의제 6번은 전기직상과 의제 단기감소는 없고요. 전기직상과 의제나 단기직상과 의제 없고 전기말 부인누계액도 없고 전기말 의제상각 누계 없고 상각재산 금액 그러니까 세법상 취득원가가 6억 1,500만 원이 되는 거지. 내용연수는 몇 년? 30년이고요. 세법이 알아서 계산해서 상각범액이 2,091만 원이니까 회사도 2,091만 원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회사는 단기 그 2020년도 감가상각 누계액 1,000만 원이 2021년도에 얼마가 됐으니까 그럼 4,000만 원 증가한 거예요. 그지? 4,000만 원 증가했고 4,000만 원 속에는 모두 포함되어 있다. 전기 오류 수정 손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전기 오류 수정 손실까지 포함한 회사 계상액은 사용자 수정 눌러서 얼마? 4,0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회사 계상액에 들어가는 금액은 회사가 계상한 상각비하고 전기 오류 수정 손실 13번 회사 계상액에 들어가는 금액은 회사가 계상한 감가상각비하고 무슨 손실? 전기 오류 수정 손실 4,000만 원 넣어주면 돼. 넣어주고 전기 오류 수정 손실을 영업의 비용 처리했으면 4,000만 원만 넣어주면 끝나는데 지금 얘는 무슨 처리한 거야? 이익인여금 처리한 거잖아. 그지? 이익인여금에서 차감한 거잖아. 그지? 그러면 조정도 해줘야 돼. 조정하는데 여러분들 평상시하고 다르게
다른 데서는 왼쪽 상단에 조정 등록 있었잖아. 그지? 얘는 없어요. 그지?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냐면 소득 및 가표 계산에 소득금의 조정합계표를 가든지 아니면 어차피 감가상각비 조정에 미상각자산 감가상각 조정명세서 갈 거니까 미상각자산 감가상각 조정명세서 가셔서 왼쪽 상단에 조정 등록 있어요? 예, 조정 등록 들어가셔서 무슨 산입에? 송금, 산입 및 입금부 산입에다가 예, 전기 수용 손실이 안 나올 거예요. 우리 직접 넣어줘야 될 거야 아마. 직접 입력으로 감옥란에다가 전기 오류 수정 손실 금액은 1,000만 원. 소득 처분은 기타.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됐을까요? 전기오류 수용 손실, 예, 송금산입 1,000만 원, 기타. 이렇게 해주시고 종료하신 다음에 다시 고정자산 등록 들어가셔서 여기까지는 됐고 경비 구분은 몇백 번대? 아, 본사 사옥이구나. 그지? 800번대 판매비와 관리비. 15번에 가면 단기말 감가상각 누계 5천만 원 나와 있죠. 전기 거 1,000만 원 하고 이번 연도에 계상한 거 4천만 원 하고 해서 5천만 원. 업종은 따로 없고 됐나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기계장치는 206번. 예. 자산 코드는 102번. 자산명은 밀링. 취득연원일은 2021년 7월 1일. 이번 연도에 취득했어. 그지? 이번 연도에 취득한 경우는 4번에 들어가야 돼. 원래가 4번에. 근데 4번에다가 취득가액 3천만 원을 넣나 4번에다가 안 넣고 기초가액에다가 3천만 원 넣나 상관은 없는데 기초가액에다가 3천만 원 넣으면 그 밑에 뭐가 나와? 전기말 상각 누계액이 나오죠. 얘는 전기말이야 단기말이야? 단기말인데 실수로 여기다가 1,000만 원 넣을 수가 있는 거야. 실수로. 얘 전기말이 아니라 단기말인데 이해갈까 무슨 얘기인지? 1,000만 원 넣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연도에 취득했기 때문에 이거 기초가액에다 넣어도 상관은 없고요. 예, 4번에다가 3천만 원을 넣었을 때는 아무래도 전기말 상각 누계에 넣는 거는 실수하지 않겠지. 예, 단기 감소 없고 예, 단기 직상각 의제 없고 이번 연도에 취득했기 때문에 전기말 부인 누계가 없고 전기말 의제 상각 누계가 없고 그래서 세법상 미상각 잔액은 3천만 원이고요. 내용 연수가 몇 년? 3년이고 7월 달에 취득했기 때문에 6개월. 그래도 948만 원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회사도 948만 원 생각하면 아무런 조정이 없는데 회사는 실질적으로 단기말 상각 누계액이 얼마가 됐으니까 단기말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가 됐으니까 그러면 회사가 계상한 금액이 얼마라는 얘기야? 1,000만 원이라는 얘기야. 1,000만 원. 사용자 수정 눌러서 회사 계상액에 1,000만 원 바꿔주시고 기계장치니까 몇백 번대? 500번대 제조원가. 예, 단기 의제 상각비, 전체 양도일자, 전체 폐기일자 업종 없고 여기까지 됐어요?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조정에 미상각자산 감가상각 조정 명세서 들어가셔서 불러오기 하면 예, 정해법과 정률법 불러옵니다. 여기는 우리가 건들게 없어요. 바로 무슨 등록? 조정 등록 눌러서 밑에 조정 떠 있죠. 건물하고 기계장치 따로따로 해줘야 돼. 그래서 건물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 1,909만 원 송금불산 유보발세 기계장치 52만 원 송금불산이 유보 발세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종료하시고
종료하시고 3번으로 가셔서 당사의 세금과 공과금의 계정별 원장을 주의해서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를 작성하고 관련된 세무조정을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에 반영하시오. 세무조정은 각 건별로 세무조정 각 건별로 행하는 것으로 하고 아래 항목 중 다른 세무조정인 명세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관련 조정 명세서에서 정상 처리되었다고 가정하고요. 그러면 법인 조정에 중간에 가시면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 있어요.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 들어가셔서 상단에 불러오기 날짜에서 기간에서 엔터를 쳐주시면 그냥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된 세금과 공과금, 제조원가나 판매비와 관리비 불러오고요. 확인하시고 거래 내용을 읽고 오른쪽에다가 송금불산입이면 1번 그지? 송금산입은 그냥 건들 필요가 없고 송금불산 1번 넣어주면 됩니다. 대부분 업무와 관련된 의무로 내는 것들은 의무로 내는 세금과 공과는 송금 인정이 되고 의무는 아닌데 그치? 의무와 상관없이 내는 것은 무슨 불산? 송금 불산입이 되는 거야. 산재보험료는 송금 인정이 되고요. 국민연금 회사부담분도 송금 인정이 되고 부가가치세 신고불성시 가산세는 이거 의무를 불이행한 거지. 그러니까 무슨 불산입? 송금 불산입이고 환경개선 부담금도 의무래요. 대표이사 주택 대표이사의 주택의 종합부동산세는 대표이사가 내야 될 거 회사가 내준 거지. 그러니까 무슨 불산입? 송금 불산입이고 토지에 대한 개발 부담금도 토지에 대한 취득원가에 들어가야 된대. 토지에 대한 개발 부담금도 토지에 대한 무슨 원가? 취득원가. 얘는 의무야. 의무는 의무인데 무슨 원가에? 취득? 원가 처리해줘야 되는 거라는 얘기야. 이거 일반연표 문제로도 나올 때도 있어요. 개발 부담금. 토지에 대한 거. 토지에 대한 개발 부담금은 취득원가 포함. 그럼 취득원가 포함해야 되는데 세금과 원가 처리했으니까 무슨 불산입? 송금 불산입이고 주차 위반 같은 경우는 의무를 불이행한 거죠. 그래서 송금 불산입이고 건강보험료 연체료는 돈이 없어서 못 낸 걸로 봐서 송금 인정됩니다. 근데 연체료가 아니라 그냥 가산금이라고 나오면 의무 불이행이야. 대주주 주식 양도분에 대한 증권거래세 얘도 대주주가 내야 될 거 회사가 내준 거네. 그치? 그러니까 무슨 불산입? 송금 불산입이고요. 적십자 회비는 송금 인정이 되고 여기까지 됐을까요? 저장하시고 왼쪽 상단에 무슨 등록? 조정 등록 눌러서 얘는 감옥에 다 뜨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직접 입력 선택해 주시고 감옥란에 클릭하신 다음에 첫 번째 부가세 불성실 가산세 30만 원은 송금불산입 국가나 지자체에 들어가니까 기타 사회이출이고 대표이사 종합부동산세 300만 원이고 이건 대표이사가 내야 될 거 회사가 대신 내준 거잖아. 그치? 그래서 송금불산입 대표자에 대한 상해 처리합니다. 회사가 대신 내준 만큼 대표이사의 소득을 구성했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개발 부담금 토지에 대한 개발 부담금 100만 원은 토지의 취득원가에 들어가야 될 거 비용 처리한 거잖아. 그치? 그래서 자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무슨 발생? 유보 발생이고 그 다음에 주차 위반 과태료 50만 원은 구청 교통가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송금불산이 기타 사회이출이고 대주주 증권거래세 10만 원이고 대주주가 내야 될 거 회사가 대신 내준 거니까 송금불산이 주주니까 뭐야? 배당입니다. 배당.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5개니까 그지? 4개는 1점씩이고 1개는 2점짜리라는 얘기지.
그지? 종료하시고 여기서는 여기서는 중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건 것 같아. 이거 토지의 개발 부담금은 토지의 취득 원가 포함. 4번 다음의 자료를 이용해서 기부금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고 관련된 세무조정 사항을 소득금액 조정학계표에 반영하시오. 세무조정 시 반드시 소득 처분할 거. 전년도 법인세 가대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가 나와 있고요. 여기에 보면 여러분 그 각 사업용 소득 계산에 보면 105번에 기부금 한도초가 있지. 응? 그러니까 전년도에 기부금 한도 초과 금액이 얼마가 1,000만 원 있다는 걸 이걸로 해준 거야 지금 이걸로. 법인세 가표를 줘서 전년도에 기부금 한도 초과액이 있다는 걸 표시해 준 거야 이걸로. 전년도인 2020년도에 지출한 기부금은 전액 지정 기부금이니까 여기에 기부금 한도 초과액은 지정 기부금 한도 초과액입니다. 1,000만 원 지정 기부금 한도 초과액. 지정기부금 한도 초과액이고 그 다음에 2021년도 결산서에 반영된 기부금은 이재민 구호금품은 무슨 기부금? 법정기부금, 불이웃돕기 성금은 지정기부금, 마을발전기부금, 비지정기부금이고 두 번째 자료 보니까 2021년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등 관련 세무조정 금액은 다음과 같으며 기존에 입력된 자료는 무시하고 당기순이익은 2억 5천만 원이고 위에 제시한 기부금 관련 사항을 제외한 세무조정 사항이 기존에 입금사님 및 송금부사님이 1억 2,500, 송금사님이 입금부사님이 5,500만 원 있고 기부금 관련해서 문제에서 제시한 자료 위에는 없는 것을 가정한다. 그 우리 과목별 세무조정에 밑에서 두 번째 기부금 조정명세서 있어요. 밑에서 두 번째 기부금 조정명세서 들어가셔서 상단에 뭐하기? 불러오기. 근데 불러오면 전부 다 지정기부금으로 불러오지. 그지? 그리고 우리 바꿔줘야 됩니다. 이재민 구호금품은 1번 법정기부금, 불이웃돕기 성금은 지정기부금 그대로 놔두시면 되고 마을발전기부금 비지정기부금이니까 그 밖에 기부금 해주시고요. 이번에는 어음지급 기부금은 없지, 그지? 여기까지 하고 왼쪽 상단에 무슨 등록? 조정 등록 들어가셔서 입금사님이 송금부사님에다가 비지라고 치면 비지정 기부금은 안 나오고 기타 기부금 나와요. 기타 기부금 500만 원, 송금부사님. 기타 사유외출인데 예전에는 다 기타 사유외출이었는데 작년부터 바뀌어서 여기는 그런 거 안 나오나? 마을발전 기금이라고만 나왔네, 그지? 근데 이 마을발전 기금을 대표이사나 임직원을 보고 줬으면 상여, 주주를 보고 줬으면 배당. 그 외일 때 기타 사회 유출입니다. 여기까지는 됐고. 그 다음에 우리 기부금에 대한 한도가 소득금액 한도다 보니까 기준소득금액 계산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소득금액 확정해서 수정 버튼 눌러서 당기순이익은 2번 자료에 당기순이익은 2억 5천. 여기 입금사니까 송금산입은 소득금액 조정학계표에 있는 거 불러온 건데, 그지? 기존에 입력된 자료는 무시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주어진 자료 갖고 해야 돼요. 그럼 앞에서 우리 마을발전기금 비지정기부금 500만 원을 송금부사에 처리했잖아, 그지? 그 조정하기 전에 이미 입금사님이 송금부사님이 얼마가 1억 2,500만 원 있었으니까 여기 마을발전기금 500만 원 더하면 입금사님이 송금부사님이 얼마가 돼요? 1억 3천만 원이 되는 거고 송금사님이 입금부사님에는 영향이 없으니까 그대로 얼마? 5,500만 원 되는 거고 여기에 이제 기부금 합계에는 이재민 구호금품 법정기부금 1,500만 원과 불이웃돕기 성금 지정기부금 3,000만 원 더해서 나온 겁니다. 더 이상 수정되면 안 되니까 무슨 해제?
수정, 해제 누르시고 기부금 조정에 가서 입력하는 게 세 가지예요. 2월 결손금. 2월 결손금 있나요? 없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5번에 가면 기부금 2월행 명세 있어요? 거기에 사업연도 2020년도에 1번은 법정기부금, 2번은 지정기부금. 2번 지정기부금 한도 초과 송금불산한 금액이 얼마? 1,000만 원이 있다는 거지. 그치? 1,000만 원 넣었을 때 법정기부금 한도 초과 송금상입액이면 5번 2월 전액초 송금상입액 5번에 뜨고 지정기부금이면 15번 2월 전액초 송금상입액에 금액이 떠요. 얼마 떴어요? 그럼 그 1,000만 원을 다시 26번 해당 연도 무슨 추인액에 송금 추인액에 넣어주시면 돼. 지금은 1,000만 원 다 2월 됐던 게 1,000만 원 다 공제가 되는데 일부만 공제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저장하시고 5번 보겠습니다. 5번. 다음 자료를 통해서 법인세법상 가산세 계산서를 작성하고 법인세 가대표 및 세액조정 계산서를 완성하시오. 당사는 중소기업이며 세율을 현행 세율을 적용하고 앞 문제와 불러온 자료들은 무시하고 아래 자료만을 참고해 작성한다. 그러니까 앞에 세모델을 했던 거 이런 거 고려하지 말고 여기에 주어진 자료만 갖고 하라는 얘기입니다. 손익계산서 일부분의 자료가 있는데요. 여기 손익계산서에 가면 이제 우리가 법인세 가표 및 세액조정 계산서 계산하려면 당기순이익 그지 알아야 되고 법인세 비용은 일단 무슨 불산입? 송금 불산입이라는 거 알고 있어야 되고 어제는 아예 입금상임이 송금 불산입 그 소득금액 조정합계표 어제 자료를 줬었어 어제는. 그래서 여기 있는 법인세 비용을 고려하지 않아도 됐는데 이번에는 소득금액 조정합계표 자료를 준 게 아니라 그지 이거 외에 세무조정 자료를 준 거예요. 이거 외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법인세 비용도 고려를 해야 되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이월결손금 관련 자료가 있고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이 있고요.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고 그치? 대상이고 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제외고 기납부세액의 법인세 중간인하세 500만 원 있고요.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법상 관련 서식인 원천납부세액 명세서를 조회해서 반영하래요. 그 다음에 증빙 관련 자료 있어요? 증빙 관련 자료? 2021년 1기 1분기 1년 근로지급명세서 1원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임금총액 4천만 원을 2021년 6월 30일까지 제출하였다. 이거 그 1원 근로자에 대한 지급명세서거든? 1원 근로자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지급명세서 그지?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요것 때문에 지금 가산세 정리하라는 얘기예요. 우리 1원 근로자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언제까지 우리가 제출해줘야 되지? 분기별 다음 달 말일까지. 분기별. 그러니까 1월분부터 3월분까지는 4월 말. 4월분부터 6월분까지는 7월 말. 그 다음에 7월분부터 9월분까지는 10월 말. 10월분부터 12월분까지는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제출해야 되고 그지? 그때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지급명세서 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원래는 1%야. 가산세가 몇 프로? 1%인데 3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몇 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50% 감면을 받아요. 얘는 1분기면 1월부터 3월분이잖아. 1월부터 3월분이니까 언제까지? 4월 말까지 제출해야 되지. 근데 4월 말까지 제출하지 않고 언제 제출했어? 그럼 우리 4월 말부터 3개월 따져봐. 4월 말부터 3개월. 4월 말부터 3개월 따지면 5월 말, 6월 말, 7월 말까지 제출하면 3개월 이내가 되는 거지.
지급 명세서 불성실 가산세 미제출액 4천만 원에 1%. 1%인데 몇 개월 이내 제출했기 때문에 3개월 이내 제출했기 때문에 50% 감면을 받습니다. 50% 감면 받으니까 50%만 적용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4천만 원 곱하기 1%면 0.01 곱하기 50%면 0.5 하니까 20만 원이 나오고요. 이 두 번째 것까지 하고 필기할게요. 당사가 지출한 경비 중 3만 원 초과 금액으로서 정규 증빙자를 수취하지 못한 금액 2천만 원이 있대요. 우리 3만 원 초과하는 경비에는 법정 적격 증빙인 세금 계단서, 신용카드 매출 평균은 수취해야 되죠. 미수취하게 되면 미수취한 금액의 2%가 지출 증빙 미수취 가산세입니다. 지출 증빙 미수취 가산세. 미수취액 법정 적격 증빙 미수취액 2천만 원에 2% 2% 하니까 40만 원이 가산세예요. 여기까지 먼저 정리하시고 가산세 계산서를 먼저 작성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먼저 작성하든 나중에 작성하든 상관은 없는데 법인조정투에 세액계산 및 신고서에 가산세 계산서 있어요. 가산세 계산서 가셔서 신고납부 가산세는 주로 나오는 게 가소신고하고 납부지연 나오게 되면 그 두 가지가 나오고 무신고도 나온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무신고도. 근데 무신고든 가소신고든 나오면 일반 무신고 일반 가소신고가 나오지 부정은 안 나와요. 부정은 지금까지는 그래. 그다음 미제출 가산세 가시면 첫 번째가 지출증명서류 있어요. 이게 지출증빙 미수취 가산세인데 미수취한 금액이 얼마? 2천만 원이고 여기에 2% 하니까 40만 원이고 그 밑에가 이제 지급명세서, 그지? 지급명세서 미제출 불분명 미제출한 금액이 얼마요? 이런 걸로 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한 금액이 4천만 원이고 1000분의 10이 1%예요. 1000분의 10이 1%인데 얘는 3개월 이내 제출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0.5%니까 1000분의 5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20만 원 나오지? 됐어요? 저장하시고 얘는 종료하시고 그 다음에 법인세 가대표님 및 세액조정 계산서 가져서 원래는 앞에서 해야 되는 부속서류를 다 했으면 불러오기 해서 작업을 하는 거야 원래는. 근데 주어진 자료만 갖고 하는 거니까 불러올 필요가 없고 불러오기 했으면 이게 가산세도 자동으로 불러와요. 원래는 삭제하시고 불러온 자료 있으면 그러면 내가 이제 불러오기 하지 않고 작업을 해야 되니까 앞에서 발생한 무슨 세를 가산세를 20번에다 넣어줘야 돼. 20번에다가 60만 원. 20번에 넣었을까요? 넣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당기순이익 1번 자료 손익계산서 1번분의 당기순이익이 얼마? 1억 4천만 원이고 입금산입이 지금 얼마가 있지? 아예 금액이 나와 있구나. 1240만 원. 그지? 맞아? 여기는 법인세 비용이 반영이 안 돼 있으니까 더해주면 2240만 원이고 송금 산입 및 입금 산입 영향이 없죠. 그지? 1170만 원이고 기부금 한도 초과액은 없고 기부 한도 초과 2월 송금 산입액도 없고 2월급 송금 3번 자료 보니까
이게 2009년 이후분이잖아. 그지? 2009년 이후분은 10년간 이월공제입니다. 18년도, 19년도, 20년도께 전부 다 10년 넘지 않았으니까 다 공제가 가능해요. 합쳐서 얼마? 600만 원이고 비과세 소득이나 소득공제는 없고 세액공제 및 세액 감면은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죠. 17번에 100만 원. 100만 원.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는 최저한 적용 제외죠. 그지? 예, 제외에 400만 원. 그 다음에 예, 기납부세. 기납부세액의 중간인합세액 22번에 500. 그 다음 원천징수세액은 예, 세액계산 및 신고서 가시면 원천납부세액 명세서 있어요. 예, 원천납부세액 명세서 가셔서 불러오기 하면 이해하시면 예, 이자 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한 세금이 나오네. 그지? 예, 오른쪽으로 가시면 법인세 얼마? 7만 원입니다. 그럼 그 금액을 예, 원천납부세액에다 반영해달라는 얘기예요. 7만 원. 반영해 주시고 더 이상 없네. 그지? 차가감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 넘지 않기 때문에 분납도 안 되고 여기까지만 해주시고 저장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면 예, 85의 기출문제가 끝난 거예요.